팟캐스트 고저스 라디오 원에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블로그. 오늘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본 뿌리 염색, 부제로 완벽한 색 일치보다 자연스러운 연결감이 더 중요한 이유와 빛과 과학적 근거라는 내용이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0월 15일에 작성을 했었고요. 이 내용을 작성한 이유는 뿌리 염색을 매장에서 다 누구나 하시잖아요. 헤어 디자이너라면.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완벽하게 염색이 잘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약간 어둡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더 밝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색치가 덜 가려질 때도 있고, 탈색이 너무 노란 경우도 있고, 탈색이 또 너무 잘 돼서 얼룩져 보이는 경우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약간 얼룩이 져 있는 느낌이 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님들은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염색이 잘 되고 뿌리가 새로 자란 머리가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라는 감사의 인사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약간의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는데, 또 이분은 너무 감사해 하시고 리뷰도 남겨주시고, 그런데 또 다음에 오시면 색이 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현상이 과연 뭘까? 어떤 현상일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던 이제 초급 디자이너 때부터 이런 현상을 항상 느끼고 되게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책으로 쓸 때는 이 내용을 책으로 낼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이거 블로그에라도 써야겠다라고 해서 한참 전에 이걸 메모를 해놓고 이제야 쓴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너무 진작 좀 책에도 썼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카드 뉴스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또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모발을 꾸미고 연출해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시술은 아마 대부분 블로우 드라이일 겁니다. 이때가 제일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는 타이밍 아닐까요? 아무리 경력이 많고 노련하더라도 마무리할 때는 긴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약간 소심한 I, 또 뭐 옛날에는 혈액형 A형, 뭐 A 플러스형이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소심한 편이지만 또 이제 어떤 손님의 성향에 따라서 긴장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나로 인해서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좀 내 시술 실수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릇이 지금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만 그럴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간혹 예전에 이제 강사 생활을 했을 때, 간혹 이제 미용사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그분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색이 조금 다르더라도 결국 고객 눈에서는 깨끗하게 잘 맞아 보인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약간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나요?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이 이미지를 보면 고객들 표정이 좀 안 좋죠.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나 억울해요. 이분 자체의 모질이 좀 특색이 있다던가, 이분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우리가 자신있게 알겠습니다라고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 그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나요? 어쨌든 서로가 다 피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색이랑 다르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발을 이제 밑에 있는 모지를 올려서 색이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색이 똑같이 맞는데 거울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염색 시술이 마무리될 때면 이런저런 체크를 하며 걱정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염색 경계선이 잘 맞는지, 얼룩이 남아있거나 생긴 곳은 없는지, 고객이 희망하는 만큼 밝아졌는지, 고객이 희망하는 만큼 어두워졌는지, 새치가 잘 그려졌는지, 보기 중 한 개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할 타이밍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거나 시술이 좀 부족한 경우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고 재시술을 권한다던가, 또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던가,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특히 뿌리 쪽 시술은, 뿌리 쪽 염색은 재시술하기가 참 애매해요. 약으로 인해서 두피가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시술을 한다기보다 시간을 두고 재방문을 권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고객님이 이해할 수 있겠다, 아니면 고객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다, 내 머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잘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든 최대한 깔끔하게 잘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언제건 항상 깨끗이 잘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이번 포스팅은 염색 시술 중이나 시술 후에 헤어 디자이너가 보는 시각적인 완성도와 고객님이 느끼는 완성도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느꼈을 때와 고객님이 느꼈을 때는 다르다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책 만들 때 그 실기편을 이제 촬영할 때 그 장면인데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사진이 있길래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 뿌리 염색이 된 거예요. 새치 염색이 됐는데, 기존에 했던 그 새치 갈색 염색과 그리고 이날 했던 염색 차이가 좀 나죠. 조금 어둡죠.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방문하신 분이에요. 항상 시술 전날은 어두웠는데 시술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는 겁니다. 자, 살짝 볼게요. 뿌리 염색이 살짝 어둡게 표현되어 층이 나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고객님의 멜라닌색이 짙은 경우, 또는 헤어 디자이너의 염색약 넘버링 선택이 좀 어두웠을 경우, 물론 똑같이 맞추는 것도 기술이겠지만 현장 특성상 시술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가 예약을 받고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여유 있게 잡아도 이 시간 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분을 보실게요. 자, 이 위의 사진은 우리 입장에서, 헤어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본 사진이고, 자, 아래쪽은 고객님의 입장에서 본 사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고객의 시선에서는 색이 비슷해 보입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멜라닌은 조금씩 표백되어 지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색 차이를 그라데이션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멜라닌이 표백된다. 이거는 표백된다기보다 사진으로 인해서 우리 손상이 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발 표피 밖으로 멜라닌이 소량씩 좀 빠져나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그 지질 성분이 빠지면서 멜라닌도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집니다. 요 사진 보면 요 중간 요 밑에 부분, 새로 뿌리 염색을 한 바로 밑에 부분, 최근에 염색을 했던 그 부분은 밝아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둡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료도 좀 퇴색이 되고, 염료가 표피에 붙은 염료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멜라닌도 좀 빠져나가면서 밝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생활이 그러니까 리사이클 식으로 계속 라이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좀 어둡게 돼야 안정감을 가지는 분이세요. 왜냐면 색이 좀 어둡게 됐지만 일단 새치가 잘 가려져야 되거든요. 젊으신 분인데 새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색이 어느 정도 밝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자리 이미지인데요. 자, 보시면 경계 짙음, 얼룩이 눈에 잘 띈, 빛 번짐으로 인해서 균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번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빛이 번져 보이지가 않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빛이 번져 보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보는 것이고 고객님은 밑에서 위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밝아 보인다. 일단 밑으로 가서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어떤 상황이냐, 색치염색인데 좀 밝게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 가끔 있죠. 우리가 뭐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약 선택이 미스한다던가 시간 방치가 좀 짧다던가 아니면은 이날따라 염색약이 좀 산화중합 작용이 좀 천천히 일어났던 거예요. 표피가 잘 안 벌려지는 경우. 그래서 뿌리 염색 하기 전에 색치 염색, 특히 밝은 색치 염색 하기 전에는 미리 샴푸를 가볍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샴푸한 지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뭐 이틀 전에 또는 최소 뭐 하루 반 전에 그때 샴푸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오시면은 모발에 이제 유분도 좀 있겠죠. 그리고 밖에서 묻은 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보호를 하겠죠, 모발을. 그래서 염색약이 잘 안 먹은 경우예요. 그래서 색치가 덜 보이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색치 염색을 일부러 밝게 해서 좀 더 색치가 덜 가려지지만 그래도 검게 자라는 상태의 새치머리가 있는 것보다 밝게 해서 새치가 조금 보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치 뿌리 염색이 밝게 표현되어 새치가 덜 가려져 보이는 경우, 요즘 많이 생기는 경우이죠. 새치 염색을 하지만 새치가 눈에 띄고 모근 쪽이 밝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밝은 새치 염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새치 염색약 선택이 미스인 경우도 있고, 또는 업체에서 재료 연모제 회사에서 준 레시피대로 했지만 이분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또는 셀프로 오랫동안 하시다가 가끔 미용실 오니까 이 색을 좀 맞춰야 되는데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을 사용하다 보면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은 안 맞으면서 그 다음 번부터 또 맞추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밝은 새치 염색을 하는 분들도 많고 새로 런칭되어지는 약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다양한 약과 다양한 기술로 인해 소소한 얼룩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보시면 얼룩이 좀 있을 거예요. 중간에 조금 짙은 부분도 있고, 최근에 바로 당일날 한 건 좀 밝게 된 경우도 있고, 그 밑에는 조금 짙게 염색이 되는데 밝아진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염색약 선택이 좀 밝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했죠.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실수를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음자리 이미지로 볼게요. 이제 고객이 보는 이미지, 고객이 보는 입장. 자, 고객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위에서 밑을 보기 때문에 빛 번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고객님이 봤을 때는 빛 번짐이 있으면서 색이 좀 밝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고객의 시선에서는 밝아져 보일 수도, 약간 덜 가려져 새치 몇 가닥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용사의 시각에서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익숙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덜 밝아지고 밝게 돼도 그것이 익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자리 이미지 볼게요. 고객님이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색이 좀 맞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랑 고객님이 봤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는 이제 새치 염색을 많이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좀 덜 가려진 그 몇 가닥이 좀 나타나요. 정수리 쪽에 탑 부분에. 근데 고객님들은 별 반응이 없으시고 깔끔해서 좋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 또 시간이 지나서 방문했을 때는 그 희끗희끗 보였던 부분들이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색이 이제 좀 밝게 되더라도 또 그 색이 빠지면서 또 그 나머지 부분도 그 염료나 그 멜라닌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게 색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탈색에 관한 겁니다.
3번 뿌리 탈색 시 뿌리 쪽 멜라닌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여기 보시면 모근 쪽에서 1cm.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뿌리 탈색 2번씩 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 2번씩 하면 색이 물론 잘 밝아지고 백금발처럼 빠지기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모발이 끊어지거나 두피 화상이 문제예요. 아무리 보호제를 잘 바르고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해도 2번을 하게 되면 끊어질 확률이 높고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전에 어느 곳에서 탈색을 너무 과하게 해서 모발이 끊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탈색 한 번만 항상 해드려요. 그렇지만 왜 탈색을 2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한 번 했는데 15레벨 정도, 그러니까 노란, 진짜 너무 진한 노란색이 나왔기 때문에 탈색을 한 번 더 하는데, 탈색은 여유있게 좀 이렇게 요령있게 하면은 한 번으로도 최대한 18레벨까지 올라가요. 올라는 가는데 기존의 탈색을 하고 염색한 모발에 비하면 좀 노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나중에 색이 어떻게든 또 맞춰집니다. 멜라닌이 퇴색이 돼서. 읽어볼게요. 뿌리 탈색 시 뿌리 쪽 멜라닌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 뿌리 시술 중 가장 어렵다는 뿌리 탈색입니다. 탈색 한 번으로 최대한 맞추지만 노란 멜라닌이 느껴집니다. 탈색을 한 번 더 추가하거나 보색 염색 작업을 해주면 되지만 두피 자극과 고객님의 시간적 상황을 보면 더는 시술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을 더 하게 되면 뭐 밝아져 좋겠지만 두피 자극, 또 모발 끊김, 또 고객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 이제 또 고객의 시선에서 보면 고객의 시선에서는 약간 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빛이 빈 공간이 생긴 모발 속을 투과하면서 멜라닌이 옅어지게 보입니다. 그라데이션 효과가 생겨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정수리 쪽에 모근 쪽에서 한 1.5cm, 2cm 좀 안 되는 길이었는데 조금 노랗죠. 근데 고객의 시각에서 보면은 와, 탈색 잘 됐다, 깔끔하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멜라닌만 탈색을 한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기어모는 염색까지 했다가 물이 빠진 거예요. 또는 보색 샴푸를 많이 해서 색이 진짜 보색 작업이 일어나서 백금발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당장 탈색만 한 번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된 거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탈색이 돼서 만족을 하신 분들도 많고, 꼭 저희 샵만 그런 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 탈색이 되는데 그분들 나름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고객의 시선에서는 약간은 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빛의 빈 공간에 생긴 모발 속을 투과하면서 멜라닌이 옅어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라데이션 효과가 생겨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입니다. 모발 속을 투과한다는 건 모발 속에 탈색을 했기 때문에 멜라닌이 빠지면 단백질 같이 빠지죠. 그러면서 빈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투과하겠죠. 빈 유리병처럼. 그러면 색이 더 옅어 보이는 겁니다. 빛이 확장을 하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 밝아 보인다는 거죠. 자, 음자에 보시면 큰 차이 없죠. 빛 번짐으로 인해서 멜라닌이 옅어 보이는 겁니다. 자, 위에 세 가지 경우의 고객님 시점과 미용사 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불편과 문제를 제기한 경우 당연히 맞게 재시술과 서비스를 해드리고 시간을 뺏은 만큼 더 잘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좋아하신다면 굳이 고객님의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재시술을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 죄송하고 좋은 고객님이라면 선물과 다음 방문 시 꼼꼼함으로 2번 실수가 없음을 약속하면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를 과학적 견해로 더해서 알려드린다면, 자, 고객은 정면 반사광을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고객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발을 확인할 때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객은, 그러니까 이 빛은 고객 입장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빛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밑에서 보는 거예요.
미용사의 시각에서는 위에서 보겠지만 고객은 밑에서 보는 거란 말이죠. 고객의 시선에서는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모발이 정면 반사광으로 인한 빛 번짐 때문에 색의 경계가 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성 빛이라고 해서 실제 색보다는 밝고 균일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요. 예민한 분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는 거죠. 저처럼 소심한 A형, I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인다는 거죠. 자, 미용사는 확산광과 입사각을 동시에 봅니다. 자, 디자이너 위치에서 보면은 확산광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미용사 시선에서는 확산광과 입사각 효과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즉, 반사광이 아니라 확산된 빛을 보게 되어 모발 내부의 색소층에서 산안된 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색의 농도와 톤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우리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문제점 다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모근 부근의 멜라닌 잔존량과 염색약으로 인한 표백 차이, 모질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서 중간중간 색상층이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리하여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헤어 디자이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저처럼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신경 쓴 사람들을 고객님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색 인식의 심리적 차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색 인식의 심리적 차이도 존재합니다. 색 항상성이라 하며 인간의 눈은 밝은 면을 기준으로 주변 색을 보정하는 성질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두피 근처의 강한 조명을 기준으로 전체 색을 비슷하게 보정하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미용사는 다양한 각도와 조명 아래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색 대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디자이너가 많을 겁니다. 건강에 해로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체크해 보심을 추천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얼룩이 많지만 고객님이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이 끝나고 고객님 모발이 좀 색이 좀 덜 맞다고 해도, 미세한 차이로 좀 안 맞고 얼룩이 져 있다고 해도 고객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근데 고객님이 진심으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객님의 입장을 맞춰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죠. 꼼꼼하게,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자, 그리고 대충 하자 또는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고요. 꼼꼼하게 하되 고객님의 입장도 생각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요점은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닌 꼼꼼하게 하되 고객이 피곤하거나 불편한 정도로 깐깐하게 하지 말라는 해석도 됩니다. 사실 이건요,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물론 단골도 생겼지만 아마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저를 불편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아닌 고객과 우리 자신의 입장을 모두 생각하고 이해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자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 많다 해도요, 제 생각엔 10사람 중에 8명은 다 좋은 분이에요. 2명이 문제고요. 그 2명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약간의 마음의 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헤어 디자이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일단 다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인데요. 영상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제목이 이렇게 어그로를 끈다던가 아니면 검색률이 높은 그런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안 보셨어요. 그런데 같은 헤어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 글을 본다면 대부분
아, 맞아 하고 박수 손뼉을 치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객님을 상대로 하고 새치염색을 하고, 오늘도 새치염색 한 3분 했는데, 할 때마다, 마무리할 때마다 흰머리가 덜 가려졌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또는 이분은 항상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셨을 때 색이 좀 맞춰질 거야 라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드 뉴스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한번 영상만 보지 마시고 블로그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공부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런 이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도 공부를 해서 요거를 쓴 것이지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면 반사광, 또는 여기 보시면은 확상광, 또 여기 보시면 색 항상성, 이런 읽기도 힘들죠. 발음도 힘들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 다 근거가 나온 거고, 저는 그걸 공부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On